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지난해 7월경에 강서구 마곡지구에 이제 신방화역 상권에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을 위해서 상권 조사를 의뢰받아서 이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상권 조사했던 것을 기반으로 이제 마곡지구 신방화역 상권을 포함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보다는 그 영구산업단지를 목표로 개발된 지구로 상권은 지하철 역세권을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산역 상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곡역 상권, 그 세 번째는 마곡나루역 상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양천향교역 상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방화역 상권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먼저 이제 발산역 상권을 보면은 마곡지구 중에서 가장 먼저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거 이제 이 지역은 그 내발산동과 그리고 이제 등촌동이 만나고 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또 주거 지역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마곡지구에 그 직장인들도 이제 발산역을 통해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발산역 상권이 가장 먼저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의료 상권으로는 그 이대 목동병원이 있고 유명 여성병원인 그 미즈메드 병원, 그리고 코아 이비인후과 병원 등이 이제 내발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산역에는 그 새롭게 진입한 의원들이 이제 역세권에 이제 개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그 마곡지구에 있는 그 직장인들이 그 출퇴근들을 이 발산역으로 집중되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직장인들과 그리고 내발산동과 그리고 등촌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의원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개원을 했던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마곡역은 마곡지구의 이제 중심에 위치한 상권으로 LG 사이언스 파크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그 LG 관계사들이 이제 그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공항로와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입주해 있고, 그리고 강서구청역이 올해 말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마곡역이 그 마곡지구의 이제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개원 현황들은 주로 이제 의원급으로서는 아마 이제 이 마곡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지하철이나 그리고 그 노선 버스나 그런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역 주변에는 실제로 그 의원들을 중에서 상당히 이제 그 환자 수가 많고 한 그런 그 의원들이 많이 이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그 위치해 있고 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더 개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곡나루역 상권은 9호선이 이제 아시다시피 급행열차가 이제 정차하고 하는 역입니다. 그리고 공항철도가 한성되는 상권으로 기업들의 업무단지와 오피스텔 분포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내에서 근무자들이 그 마곡지구 내의 상권들을 이용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마곡나루역 상권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오피스텔 형태의 주상복합형 그 저층부의 상가들에는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곡나루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식물원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지하철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으로는 내발산동에 있었던 그 웰튼 의원이 마곡나루역으로 이전하여서 이제 그 개원하였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빼버리면 젊은 직장인이 많아서 메디컬 의원들은 주로 주민들보다는 젊은 직장인과 오피스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개원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원급들은 조금 그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개원들은 좀 기피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 40대 직장인들이 주로 있다가 보니까 그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이제 주로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천향교역 상권인데, 이 지역은 이제 등촌동 주민들과 오피스텔과 업무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생활 기반 시설이나 메디컬 상권은
발산적 상권으로 많이 이제 흡수되는 그런 그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양천 향교역 상권에서 개원 상황들은 그렇게 썩 좋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양천 향교역 상권의 그 어떤 그 흡수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발산력 때문에 이제 많이 그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천 향교역에서는 조금 저희가 보더라도 개원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지난 그 작년에 그 컨설팅 했었던 신방아역 상권인데 이 신방아역 상권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이곳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분의 의뢰를 받아서 상권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마곡지구 자체는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상권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 전체를 보면서 이제 어쨌든 그 신방화역 상권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함께 이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방화역 상권은 신방화역 상권은 실제로 그 여러 상가 건물이 이제 그 있는 게 아니라 전면 3개 상가와 후면에 1개 상가가 전체 한 4개 상가로 이제 구성된 상권입니다. 실제로 이렇다 보니까 메인 상가는 이제 그 전면에 위치한 SB타워와 마곡 W타워가 메디칼 계열은 이제 그 전면에 위치해 있는 SB타워와 마곡 W타워가 집중되고 있지만은 2개 상가의 규모가 커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그 대부분 시설이 이 2개 상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방화역 상권의 상가로 간다면 SB타워와 W타워를 이제 말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이곳 상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권 구성을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방화대로를 기준으로 그 동쪽은 마곡동 그리고 서쪽은 이제 방화동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제 신방화역 자체가 이제 마곡동과 방화동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방화역은 그 다른 상권이 이제 주로 이제 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상권이라면은 실제로 이제 신방화역 상권은 이제 그 마곡지구를 개발한 SH공사의 이제 그 마곡지구의 이제 그 주택 브랜드인 엠밸리 주민들이 주로 이제 이 지역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밸리 주민들은 이제 동선과 그리고 엠밸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이 지역의 이제 상권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권의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방화역이 이제 마곡동과 방화동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의 상권을 동시에 이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신방화역 상권의 이제 전면에 위치한 서쪽에 전면에 위치한 그 대로가 방화대로입니다. 방화대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마곡동 그리고 서쪽은 이제 방화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메디칼 같은 경우는 타겟 환자층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인구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마곡동과 방화동 인구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신방화역에 위치해 있는 마곡동의 경우 그 인구 구성을 보면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인구는 641명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29,039세대이고 세대당 인구는 2.09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39.7세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도시가 초기에 형성될 때 대부분 보면은 35세에서 40세 전후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보다는 약간 높지만은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어떤 직장인들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신도시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인구 연령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에 이제 방화동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이제 59,137명입니다. 세대수는 이제 3398세대이고 그리고 세대당 인구는 1.9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은 48.6세인데 세대당 인구는 실제로 마곡동이 2.09명이나 그리고 방화동이 1.95명이나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이제 평균 연령을 그리고 마곡동과 이제 방화동의 평균 연령은 8.9세입니다. 약 한 9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타겟 환자들 메디칼 같은 경우 과목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은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하는 그 연령대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9살 정도 차이 난다면 실제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상권으로 결집되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어쨌든 환자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들에서도 그 부분들을 어쨌든 감안을 하면서 어쨌든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우리가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방화동 상권의 그 주민들이 처음에 아마 이제 신방화역 상권에서 개원을 하고 할 때는 방화동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결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령대의 차이 때문에 그 방화동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그 신방화역 상권으로 그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이제 방화동 상권들을 과거에 이제 조사를 여러 번 해봤죠. 이 방화동 상권을 보면은 방화역에 어떤 그 방화역에 하나의 섹터에 이제 상권이 있고, 그리고 방화역에서 내려와서 방화 사거리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 전통시장이 있고 하는 그런 그 상권이 있는데, 그 시장이 이제 방신시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방신시장은 아마 강서구에서도 비교적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신시장 그 전면이나 대로변 등의 의원들도 상당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장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장노년층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실제로 많이 개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제 신방화역 상권의 메디칼 그 검토는 방화동 주민보다는 마곡동 엠밸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근린 상가인 SB타워와 W타워 중에서 상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상가 중에서 경쟁력 있는 상가 선택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방화역 상권을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사거리 코너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그 엠밸리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다면은 실제로 SB타워가 이제 실제로 그 상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상가에 주로 이제 그 메디칼들이나 그리고 다른 그 생활 편의시설 일부분들이 대부분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곡동 주민들로 봤을 때는 SB타워보다는 그 W타워보다는 SB타워가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한 그 원들의 경쟁력을 보더라도 이제 그 W타워보다는 SB타워가 좀 더 앞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그 개원 후에 이제 메디칼 과목의 경우에서도 이제 경쟁력은 SB타워 메디칼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신방화역 상권에서 이제 살펴볼 부분들의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화대로 맞은편이 이제 그 맞은편에서 그 지금 그 남쪽으로 이제 그 주로 이제 포진되었고 하는 방화 뉴타운이 있습니다. 방화 뉴타운이 있는데 일부는 실제로 이제 일부는 구역이 해제돼서 실제로 새롭게 어떤 그 개발 방식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부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되고 하는 구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핵심 구역인 6구역과 5구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마 이제 철거와 공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요 철거가 다 끝난 데도 있고, 지금 그 아마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6구역과 5구역에 대한 그 사업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지와 6단지가 입주가 완료되면은 그 근접한 그 근린 상권과 새롭게 이제 형성된 공항시장 상권에서 주로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공항시장 주변들도 지금 다 방화 뉴타운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지역도 다 철거가 되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상권 형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아파트 단지 재개발했던 그 단지 인근에 나타나고 하는 근린 상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항시장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제 아마 신방화역 상권으로서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개원한 그 의원들에서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때 방화 뉴타운의 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5, 6 그 단지가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했을 때는 어떤 추이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서 개원을 선택할 때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신방화역 상권은 장기적으로 방화 뉴타운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개원을 검토한다면 앞으로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입주자를 적극적으로 배후 타겟으로 설정하여 개원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개발 과정에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개원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입주가 확실하게 예정되는 그런 시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섣불리 이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한 유토원의 어느 정도 주민들은 신방화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들을 미래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개원을 할 때 이제 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고려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